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 네, 있습니다. 2,400을 넘어서 2,450, 2,500을 가는 그럼 거리가 뭐 있는지 재료를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계선이 좀 보이고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막힌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기막히게 하는 분이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60번님 오늘도 강은보 센터장님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경청해 보겠습니다. 긍정 당근님 강은보 센터장님 보러 지금 기다렸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좀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이 업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 상당히 우리 그 구독자들이나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요즘 많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화이팅해서 오늘 방송 잘해야죠. 네. 네. 잘 될 겁니다, 강은보 센터장님. 예. 네, 네, 뭐 회사 차원의 좀 일도 있으시고 네. 오늘 이 옷 색깔이 네. 이게 완전 블랙인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네. 일단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게 10월 셋째 주, 넷째 주를 2,300을 향하는 흐름에서 늦어도 11월 첫째 주 정도에는 2,300, 340 정도, 그러니까 2,300과 2,350 사이까지는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그 자리가 올라오면 제가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주 방송 저희 클립도 있고요. 또 지지난주에 클립도 있는데 들어보시면은 알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에서 마치 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 자리에서 강은보 센터장이 재료는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기술적 분석 하나로 2,340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2,340이 지금 FOMC 전에 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더 몰려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맞추다니. 네. 근데 좀 더 오른다고 하셔야지 이게 지금 또 이래버리니까.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소장님께서 제가 미리 예령으로 2,300 한 40 정도가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더 가지 않을까요라고 많이 계속 주셨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좀 지적을 받더라도 더 올라가서 지적을 받더라도 저는 내려놓겠다.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생각해서 또 전체를 아우르는 또 라디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만약에 또 제가 이따가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 말씀드리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 하겠습니다. 좀 이따 코스피 지수는 갈 거고요. 약속 저희가 60에서는 일단은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은보 센터장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와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향방도 여러분 조금 있다가 코스피 갈 거고요. 뉴욕부터 가봐야죠. 다우 지수. 다우도 이제 너무 가니까 이게 여러분 어제 뉴스가 76년 이후 46년 만에 다우가 10월 한 달 상승률 1위입니다. 한 달에 14%가 올랐고 이제 이거를 강은보 센터장께서는 맞췄고 운 좋게 또 기술적 분석이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이죠. 자,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빅 재료가 있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일단은 빅 재료가 호재성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8월 26일 날 장대 음봉의 중심값 구간에서 횡보 장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여기서 뭐 외봉 쌍봉을 만들든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든지 좀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의 횡보 이후에 다시 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1,000과 31,500짜리까지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반등하는 척했다가 또 3만 포인트를 향하는 흐름 그리고 전저점 테스트까지도 이제 12월로 가는 흐름에서 좀 이제 제가 신나게 이제 끝까지 62편까지 보십시오. 뭐 200일선까지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서학기미 분들은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꼭 하고 싶다 그러면 10% 나는 공격적이고 좀 잘해 그러면 한 30% 70%는 예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0%는 가족에게 맡겨라 하고 네네. 나서 예. 증시가 좀 크게 언더슈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가족분들에게 70%는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우가 이제 32,600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예, 이게 정말 막 29,000 막 이럴 때 이제 외친 거잖아요. 네네네. 뭐 3만 되네 안 되네 29,500 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32,000 강보센터장께서 이야기를 그때 이게 이제 상상도 못했던 그때 건데. 분위기에서는 네. 이런 얘기가 좀 설마 이랬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 부분은 좀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네. 근데 이제 일반인 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재료가 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등장해서 전 네. 세계 주식 투자자의 마음을 홀리는 발언을 해요. 네네. 아, 지금까지 많이 올렸다. 네. 이제 12월부터는 올리긴 올리되 속도 조절한다. 네네. 또 경기도 돌보겠다. 네. 그럼 더 갈 것 같다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아마 중간 선거와 이제 이 지금 연준 이제 회의랑 예.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파생을 한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하고 매도를 하겠다 있는데 지금은 매도 청산 자리지 다시 매도를 쳐서 밑으로 먹겠다 자리는 아니다. 이거 좀 소장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일단 11월 8일이 네. 선거일이니까 네네네. 네. 오르는 것도 모르겠지만 네. 내리는 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중립으로 가야 되겠네요. 중립으로 가야 되는 네. 거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비중을 더 실는 순간 아마 저는 내려갈 것 같고 예. 내린다고 하락에 뭐 풋옵션 하면 다시 베팅하면 또 올라가고 당하고. 그런 흐름으로 전 한 10거래일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70% 부모님이나 네. 뭐 믿을 수 있는 가족분이시면 가족분에게 네, 맡기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지금 예수금 있으면 분명히 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네. 서학개미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연준장이 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네. 좋은 말 한 것은 이미 올라온 여기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 반영이 반영이 된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영이 한 80% 정도까지 반영이 됐고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하더라도 재료를 제가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기술적 파동 분석을 마디가 분석하면 여기서 슈팅이 나와도 33,000 정도에서 좀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정색 옷을 입은 것은 이게 네. 이제 31,000대까지는 네. 한 번 더 조정이 있고 검은색 입은 것은 31,000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전 저점까지도 결국에는 장기 흐름은 제가 아마 내년 한 2월 달까지는 계속 맞습니다. 검은 네. 옷을 계속 입고 나오는 게 한다고? 맞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 나왔던 요 한 32,700 뭐 32,900 뭐 네. 길게 잡아 33,000이 좀 꽤 오랜 기간 전고점이 되겠네요. 330이. 그럴 33,000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일단 주봉 에너지가 우리가 네. 일봉과 주봉이 이렇게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봉 에너지는 나 좀 더 올라갈 거야 쉽게 빠지지 않을 거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월봉 에너지도 물론 막내 에너지와 둘째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는 월봉 에너지는 좀 더 반등세가 있는데 네. 이제 큰형 제일 큰형은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 때릴 거니까 잘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큰형이 그런 무게를 얘기를 하니까 예. 네, 좀 걱정이네요. 네. 근데 또 주봉을 놓고 보면 요 한 그렇습니다. 33,600이 33,800 요 정도만 또 벗어나면 그렇죠. 또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지울 수가 만약에 없어요. 그 자리를 가면 네. 주봉상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눌림 매수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되게 크고 종목별 차별의 장세는 좀 그래도 한동안 있을 수 있는 네. 선수들의 영역인데 저는 본인들이 선수라고 하면 30% 하시는 거고 선수가 아니시면 10% 내외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네. 일단 네. 33,000을 기점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조정이지만 네. 네. 이제 만에 하나 네. 이 얼터너티브 대안으로는 거기를 제치고 올라간다면 네. 이제 눌림목 매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35,400포인트라는 기술적 자리가 있지만 저는 저 자리를 간다 해서 수익을 추가로 10% 한다. 그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뭐 제 시황보다 네. 뭐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정말 너무나 잘 네. 리딩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가 주마다
강보 센터장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뷰라는 것은 또 그때그때마다 그렇습니다. 바뀌는 네, 게 네. 기술적 분석의 네. 또 매력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파동에 네. 따라서. 네. 네. 나스닥 가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보다는 정말 한참 모자른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많이 못 갔어요. 많이 못 갔고 그러면 저는 이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기술적으로 저항 국면에서 이제 33,000을 가냐 마냐인데 그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고 그러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그때 올라갈 때 나스닥도 좀 같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스닥 지수는 이제 10월 6일 날 고점이 11,230포인트입니다. 네. 이 11,230포인트를 오늘 뭐 해외 선물 야간 해외 지수 나스닥 지수는 11,156포인트에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1,230포인트, 11,156에서 11,230포인트니까 약 80포인트만 올라갔다면 네. 기대감으로 우리가 62평까지 네. 대한민국 지수 62평 11,500을 갈 수 있었는데 네. 못 갔거든요.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네. 옆으로 횡보하다가 저는 한번 땡겼다가 쫓아오는 분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랑 같이 이렇게 맥을 봐야 되는데 나스닥은 아직은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보다 그렇다고 한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는 눌림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 반등했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메인 아이더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지수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9월 30일 저가가 1,5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순간적으로 깨도 되는데 깼는데 이틀 안에 기술적으로 돌리지 못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고점으로 만들어놨지만 나스닥은 그전 저점까지도 깨고 먼저 내려가는 흐름으로 좀 별로 또 안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결론은 서학개미 분들은 뭐 내 계좌의 성과보다는요. 예. 이제 시장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조금 올라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쉽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코스피도 네. 꾸역꾸역 지금 60일선까지도 다 왔는데 네. 천하의 나스닥이 지금 너무 헤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헤매도.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재료를 가지고 내일 그렇죠. 새벽 3시에 올라주더라도 네. 결국은 좀 그렇죠. 네. 그냥 나스닥 지수가 11,500까지만 가도 여기에서 이제 너무 잘한 거다. 네, 너무 잘한 거다. 네.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기대하지 말자. 이미 그만큼을. 에너지 자체가 지금 모여 있는 게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좀 에너지가 이제 뭐 방송용어로 적절하지 않은데 예. 희마리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네. 아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주봉을 네, 봐도 네. 다우와의 모습은 확연히 좀 네. 다른 네. 그런 모습이어서 또 나스닥 네. 관련 투자자분들도 네. 일단 내일 새벽 3시에 네.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떤 반등 정도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네. 리스크 관리를 이제 네. 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그러면 고점에 있고 평단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네. 지금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지 않으시면 지금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안에 20%가 더 마이너스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인 네네.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재료와 결합을 제가 좀 해 보면 네. 내일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거의 뭐 베어마켓 랠리의 정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코멘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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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코스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네.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네. 네. 강은보 센터장께서 마치 네. 이를 미리 가서 본양 네. 저희 딱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타임머신이냐고 예.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제대로 딱 네. 왔습니다. 네. 한 2주간에 그렇죠. 네. 지난주,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전망이 네.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더 올라가기를 좀 외쳤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도 여기서 더 슈팅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안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오버슈팅자는 2,380짜리가 있습니다. 2,380을 찍는다는 것은 2,400을 가서 이게 추세가 전환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너무 분위기가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이제 2,380 내외가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저점 2,134에서 단기 흐름이 마무리되고 횡보, 그러니까 박스 하락, 계단식 하락, 급락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과 내년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근데 당장 급락하고는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예. 횡보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순환매 장세 그리고 저쪽에서 수익이 막 많이 났다 해서 그쪽 쫓아가면 물리고 요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엇갈리는 매매를 유발하는 그런 흐름이 박스 흐름이 좀 남아 있지 않나. 근데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배팅하기에는 좀 리스크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제 리스크 관리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 뭐 2130 여기가 아니더라도요. 네네. 2200대부터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많았었는데 네. 이게 2100, 2340, 뭐 그렇습니다. 2350까지도 왔잖아요. 네네.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좋게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2,400을 넘어서 2,450, 2,500을 가는 그럼 거리가 뭐 있는지 재료를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한계선이 좀 보이고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더라도 네.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만약에 네. 부러워하는 게 배 아프다 그러면은 30%는 움켜주고 운명에 맡겨보자. 네. 요 정도고 뭐 좀 약간 비중을 간이, 네. 간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더 올라가도 내 그릇이 이거지 이렇게 해서 만족하시는 게. 네.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2,600, 2,700, 800 저쪽 하늘나라 쪽에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속상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비중을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 자신 있게 뭐 제가 굳이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린다면 한 30%는 고점에 물려 계시더라도 30%는 끊어놔야 나중에 현금을 확보해놨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것도 이제 현금성 자산도 없고 그러시면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동 평균선 보시는 분들은요. 네. 주봉에 봤을 때 네. 지금 코스피가 무너질 때 20주선, 네. 20주의 이 이동 평균을 하는 고개를 한 번도 못 뚫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번에 제롬 파월의 힘으로 20주선을 뚫어준다. 네. 이번 주 그리고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이동 평균 주봉 생리상 60주선을 그대로 갖다 대니까 네. 2,600도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는 어떠세요? 일단 2,600은 내년 한 6월, 7월 상반기 정도에 보고 있는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저점을 깰지의 여부는 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결론은 2,600은 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2,600 어차피 간다니까 그냥 나 물린 상태니까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근데, 있죠. 예. 근데 마인드 컨트롤 그러면은 내년 6월 달까지 안 보시고 안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게 대응이 되시는데 네. 이 여기서 이제 2,350 전후에서 오버슈팅 나온다 하더라도 막 급락하면 그때 팔 걸 하면서 엇박자 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30%라도 정리를 하시고 현금 들고 있는데 그대로 2,600까지 가버리면 70% 들고 있는 걸로 만족하시고 예. 만약에 밑으로 전략대로 빠지면 30%가 현금 있으니까 물 밑에서 타고. 평균 단가를 저 전략적 분할 매수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그리고 전략을 짜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만히 있는 계좌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주봉 에너지까지도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600은 보이고도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보이고도 남으나 저는 여기에서 이제 2,380이 2,340은 제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도 62편까지 가지 않겠냐 해서 자신 있게 누누이 얘기한 거고 말씀해 주셨죠. 예. 2,380은 약간 오버슈팅입니다. 이거는 좀 어디여서 에너지가 좀 모여야 돼서 네. 그거나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구간은 2,380에서 그럼 나 다 정리하지 이런 거보다는 좀 개별 종목마다 좀 네. 다를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제 봐야 네, 되고요. 네, 네. 삼성전자가 네.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삼성전자가 6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6만 원 미치기도 한데 그렇죠. 네. 또 앞서서 저희가 반도체 치킨 게임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삼성전자에 주는 또 프리미엄도 시장에 상당한 것 같고 네. 최근 한 달간은 수급도 좋고 네. 어디까지 가나요? 일단은 뭐 제가 그 강조해드렸던 라인은 58,000원과 59,000원 라인까지 가고 맞습니다. 네 슈팅까지는 6만 원까지는 본다. 네. 그러나 6만 원을 그 안착은 하지 못한다가 지금 제가 네.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2,380까지 가면 6만 원을 넘어가겠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도 여기 구간에서는 한 30%는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되고 평균 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뭐 한두 개 정도 까치밥만 냅두고 다 네. 정리하시는 게
그러면 또 언제 잡는 게 좋냐? 그거는 제가 뭐 추후에 예. 아니 조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는 한 56,000원 이하로 다시 한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5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들어가요. 아니요. 그때 또 추이를 보고 패턴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싼 가격에 예. 다시 재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 다시 재매수를 기획을 잘 하셔서 예.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65,000원, 61,000원 가서 뭐 저한테 뭐 아무튼 그래도 저는 할 도리는 다 했으니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121선 2평으로 따지면 딱 와서 그냥 여기서 이제 놀고 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은 제쳐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네. 제쳐서 저쪽 막 241선 6만 원까지를 6만 5천 원까지를 또 네, 네, 네. 가기를 바라시겠지만 네. 또 일단은 강보센터장의 비웁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일단 쉬어가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네. 중요한 거는 당장 내일부터 막 폭락장 요거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일단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는 채워야 횡보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든지 그대로 밀리든지. 네. 근데 저는 밀리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환율인데요. 네, 환율이죠. 지금 1,417원까지 왔고 네. 만에 하나 내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좀 좋은 이야기, 네. 속도 조절, 금리 인상의 네. 속도 조절을 해준다면 달러와 약세, 원화 강세, 네. 요 힘이 좀 있지 않아요? 1,400도 만약 저도- 깨지고 이런다면 이 힘. 저도 일단 1,380원까지는 열어놓고 네. 달러 선부 인버스 ETF에 대한 전략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네. 1,380원짜리까지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380을 이제 넘어가는 훨씬 넘어가야죠. 2,400도 녹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이걸 잘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1,38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킹 달러에서 이제 워낙 강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해서기보다는 킹 달러의 약세 흐름으로 약간 네. 바뀌면서 네. 워낙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일단 1,380원 정도 오면 뭐 달러 선물 인버스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 청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한 3분의 2 정도 청산, 남은 3분의 1은 포지션 유지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1,450원을 넘어가는 흐름은 지금 뭐 요 며칠 사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사이에서 이제 지수가 횡보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까지 내려오면 왔어요. 예. 네, 내려오면 지수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을 되었겠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는가 보다 해서 또 포지션이 엇갈리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은 1,410원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이제 저는 지수를 여기서 바로 2,600까지 가지 못하고 예. 한번 이게 크게 눌리는데 전저점까지 깰 것이냐 아니면 2,200에서 200에서 네. 300 사이 정도에서 마지노선 좀 버틸 것이냐 네. 그거를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네. 일단은 한번 네. 같이 떨어지는 패턴 단기적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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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그렇습니다. 보면서 네, 네. 코스피까지 연계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네. 이제 재료도 봐야 되니까요. 재료랑 네. 맞물리는 그 타이밍이 기술적 분석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주 수요일은 이제 모든 재료가 확인된 후 또 우리 강은보 센터장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